이제 33페이지 내용은 뭐냐면 자격 취득, 법인 설립,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개설 등록하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등록할 땐 어떤 교육을 받고요? 실무교육을 받고, 근데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다.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을 땐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은 애들은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이라는 걸 또 받아요. 현업 중에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교육 3가지. 제목 읽어보실래요? 무슨 교육? 실무교육, 또 직무교육, 또 연수교육. 3가지 배우고, 교육이 또 하나 있는데 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교육도 있어요. 이건 별도로 또 하나 배우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격증이 있는 애들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받아야 등록할 수 있고 소공될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고 이제 보조원은 취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무교육 1번, 실무교육의 대상자와 실시권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 2, 3, 4 묶어보시겠어요? 동그라미 1, 2, 3, 4. 자,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라고 써 있는데 그 자는 아무래도 공인중개사겠죠. 그 자는 실무교육을 받는데 언제 받으래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오늘이 등록 신청일이면은 오늘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년 이내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언제 제일 많이 받냐면 다음 이번 달 말에 합격자 발표하고 합격자 발표 그 다음 주에 실무교육이 바로 시작되는데 그때 받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자격증도 받기 전에 막 교육도 받아요.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 받고 바로 개설 등록하니까요. 그때 제일 많이 받고 실무교육은 4일짜리 교육이에요. 4일짜리. 월, 화, 수, 목 아니면 화, 수, 목, 금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인터넷 강의 들으면 하루 면제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교육비는 13만 원인데 내가 내야 돼요. 공짜 아니에요. 내가 내야 되고요. 그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해야 되니까 빡센 교육이에요. 4일짜리 교육입니다. 교육 받으셔야 되고 실무교육도 보통 위탁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평택 대학교 있죠? 대학교에 보통 위탁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게 된다. 받으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도 봐요. 마지막 날 시험도 보는데 합격 못하면 자격 수료증이 안 나오니까 교육받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상의하면서 시험을 봐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험을 보긴 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절대 컨닝 안 할 거야. 꿋꿋하게 시험 보다가 떨어졌다. 떨어지면은 붙을 때까지 다시 봐요. 같은 문제로. 그래서 전원 다 붙고 집에 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자, 어쨌든 이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라. 법인은 사원, 임원, 전원이라고 써 있죠. 사실 이 전원이 되게 중요해요. 대표자는 당연하고요. 아까 임원, 사원이 있었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사는 회사는 임원, 한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줄여서 사원 이렇게 표현했죠. 그 양반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받으래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것도 다 미리 받는 교육이구나. 근데 잠깐 질문 하나 드릴까요?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OX. O. 왜? 전원. 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거 좀 특이하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사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군요. 그 대표자, 임원, 사원이 그 법인과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공인중개사이든 아니든 전원 다 받아야 돼요. 그 분사무소로 써 있는데 이거 다음 주에 배우니까 지금은 가볍게 지나가시고 여러분 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점을 둘 수 있거든요. 그 분점을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점을 둘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둘 수 있어요? 법인만. 법인만 분점을 둘 수 있는데 그 분사무소의 지점장을 뭐라고 불러요? 책임자라고 불러. 책임자. 책임자라고 부르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될까 아니어도 될까? 이어지고도 사무소 대표인데 이어져요. 그자도 실무교육을 받는데 그 분사무소는 다음 주에 설치신고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언제 받으래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는 거예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라는 걸 하겠죠. 이거 언제 받으래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게 다 전 1년 이내 이건 똑같아요. 등록하는 애는 언제? 등록 신청일,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소공은 고용신고일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이것도 각 시도별로 실시하라고. 전국적으로 하기는 버겁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지사가 주관하라 이거야. 그리고 시도지사는 실제로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자, 실무교육의 면제는 뭐냐면 기자가 개업공인중개사였어요. 근데 뭘 했대요? 폐업신고를 했고 1월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다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소공으로 고용신고하고 싶다. 이때는 면제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중개업을 내가 얼마 동안 했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자, 언제가 기준점이에요? 폐업신고일이 기준점이에요. 폐업신고일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다시 될 때는 면제. 그럼 오늘이 폐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또 소공이었는데 관두는 걸 고용관계 종료신고라고 합니다. 관두는 거를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다시 소공으로 고용신고하고 싶을 때 이때도 면제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실무교육의 내용은 밀줄 안 쳐도 돼요. 뭐 법률 지식이나 경영실무나 직업윤리 이런 거 알려주고 시간은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몇 시간? 28시간, 32시간. 7시간 4일이면 28이죠. 8시간 4일이면 32죠. 9구단 4단. 7, 4, 28이냐? 8, 4, 30이냐 이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교육이라고요?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되고 싶을 때 언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것도 당연하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미리 받는 건데 이건 누가 실시한대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록관청 어디죠? 시군구. 시군구. 가까운 평택시청. 평택시를 말하는 거죠. 시군구. 시도지사는 경기도지사. 직무교육은 이따 배우는데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반나절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등록관청에서도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직무교육을 받는데 당연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보존으로 고용신고한다면 직무교육 안 받아도 되겠죠. 직무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법률 지식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경영실무는 알아서 뭐 하게요. 그냥 뭐만 알면 된다. 직업윤리만. 몇 시간 몇 시간? 3시간 4시간. 밥도 안 줘요. 자, 샌드위치 좀 사가면 되겠어요. 네. 자,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누구랑 누가? 개공이랑 소공이. 보조원은 받아 안 받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중개보조원이 2년마다 뭘 새로 받고 이럴 이유는 없는 것 같죠? 어차피 중개 업무 수행을 못하니까. 네. 집 보여주는 걸 2년마다 새로 배울 필요 없잖아요. 커피 타고 이런 걸 새로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보조원은 빼고 누구랑 누가? 개공이랑 소공이 실무교육을 받은 이후에 몇 년마다? 2년마다. 이것도 누가 실시한대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험에 막 교육 이름 바꿔치기 하고 막 그래요. 여기다가 뭐 직무교육 들어가고 X, 뭐 실무교육 들어가고 X 뭐 이런 거예요. 교육 이름 바꿔치기도 잘하고 그래요. 2년마다 계속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이구나. 연수교육을 오늘 처음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연수교육을 과거에 한번 받았고 또 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실무교육을 받으면 처음으로 연수교육 받는 거잖아요. 연수교육 한번 받았으면 또 2년 있다가 연수교육 또 받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2년마다 받는 거면 사람이 깜빡하지. 깜빡하니까 밑에 2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 실무교육들이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 준다는 거예요. 각각 개별 통지 오겠죠. 어이구 자네 연수교육 받은 지 2년 다 돼가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밑에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되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 이하? 500만 원 이하. 싸지 않네요 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합니다. 그러면 아까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과태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건 과태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게 안 받을 수가 없는 교육이잖아요. 실무교육 안 받으면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소공으로 취직도 안 되고 보존 직무교육 안 받으면 보존 취직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태료가 있을 이유가 없죠. 2년마다 현업 쪽에 계속 받는 연수교육만 과태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연수교육의 내용을 보니까 법 제도의 변경사항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연수교육과 되게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고 경영실무, 직업윤리 이런 거 알려주고 시간은 몇 시간이래요? 12시간, 16시간. 아까 32의 반절은 16이죠. 32의 반절이 16이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 한번 외워볼까요? 실무교육은 28, 32. 직무교육은 3, 4. 연수교육은 12, 16. 이런 거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요. 간단한 단원이에요. 자, 그 다음 큰 4번. 큰 4번의 제목 제가 읽어볼게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지침 수립이라고. 자, 잠깐 칠판 볼까요? 자, 실무교육의 시시권자 누구?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시권자. 시도지사. 직무교육 시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통 시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각 시도별로 교육이 실시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각 시도별로 교육의 질이 달라질 우려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전국적인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그래서 누가 나서서 국장이 나서는 게 바로 전국적인 균형 유지인 거예요. 국토부에서 나서가지고 세 가지 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밑에 이제 내용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에 대한 지침을 만든다는 거예요. 뭐 과목이나 시간이나 강사자가 수강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요. 뭐 경기도는 10만 원, 뭐 서울은 20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사고 예방 교육 찾았어요? 사고 예방 교육을 외우는 방법은요. 받아쓰기 해보세요. 받아쓰기. 예방 교육 위에다가 받아쓰기 해보세요. 예방 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 이렇게 써보세요. 다시 예방 주사는 뭐라고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 자, 예방 교육은 누가 실시한대요? 국토부 장관이 주관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가 주관할 수도 있고 또 등록관청이 주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보니까 평택이 이거 투기가 우려돼. 안 되겠어.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평택시에 있는 계공들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자. 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주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경기도지사가 주관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평택시장이 주관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게 바로 3차까지예요. 3차까지. 문제를 볼까요? 국토부 장관은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X.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 뭐 이런 게 시험에 떠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파란색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적혀 있죠. 찾았어요? 이게 오늘 처음 배우시는 용어인데 잠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런 것도 하나의 법적인 용어예요. 용어인데 우리 중개업하는 사람을 다 묶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쓰기 하지 마세요. 개공 등 안에는 개공도 있고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다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개공 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문제 내볼게요. 중개보조원은 사고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X.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이면 다 묶어서 뭐라 한다? 개공 등. 이게 전원 다 맞으라고. 예방주사는 전원 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청은 우리 개공 등 대상으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이 예방교육은 정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니까 하고자 한다면은 언제 할 건지 알려줘야 되겠죠. 언제까지 알려주겠는데요? 교육이 10일 전까지 일치 장소 내용을 공고하거나 통지한다는 거예요. 공고할 수도 있고 통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택시 전원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공고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정한 계공 아무개 딱 찍어서 통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왼쪽이 연수교육은 2달 전까지 통지해 줬죠. 이건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거잖아요. 통지는 건데 여기는 공고할 수도 있고 통지할 수도 있고. 아까 2달 전 이거 무슨 교육이고 연수교육이고 10일 전 이거 무슨 교육이고 예방교육이고요. 이게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연수교육을 10일 전까지 알려주면 안 돼요.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 거죠. 받는 건데 연수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열흘 전까지 알려주면 깜빡하고 어떻게 받아 그러면 못 받지. 지금 나 여행 중인데 베트남 여행 중인데 오늘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이 예방 교육을 2달 전까지 알려주면 까먹어요. 언제 할 건지 까먹어요. 열흘 전까지 알려도 되겠죠. 예. 그다음 교육비 지원. 앞에 있는 여기요 실무 교육과 연수 교육과 직무 교육은 내가 비용을 다 내야 돼요. 뭐 13만 원 여기는 막 8만 양, 4만 양 내가 다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예방교육은 정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죠. 이것까지 우리 보고 돈 내고 하라면은 열받죠. 그러니 이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청은 개공 등이 사고 예방교육을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떤 교육만? 예방교육만. 여러분 예방주사는 국가가 놔주잖아요. 예방주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육제도 공부해봤습니다. 자, 제목만 다시 읽어보죠. 무슨 교육? 실무교육, 또 직무교육도 있었고 실무교육 받은 애들은 2년마다 연수교육, 또 사고, 예방교육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자? 개설 등록해서 뭐가 됩시다? 개공이 되자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자, 여러분 중개업 하려면 어디 가서? 등록한청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괄호 빼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더 강조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걸 바꿔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실제 중요한 건 괄호가 중요하거든요. 괄호에 뭐라고 써 있나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지금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국어가 참 어렵죠? 이걸 그대로 읽으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아까 저처럼 바꿔서 읽어보세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공은 제외한다. 아, 그 말은 동그라미 3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3번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얘기는 나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직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직원인 상태에서 내가 옆에다가 사무소를 차리고 개설 등록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이쪽은 내가 직원이고 이쪽은 내가 사장이죠. 그럼 어떤 우려가 있느냐? 내가 직원으로 있는 사무소에서 물건을 이렇게 빼돌릴 우려가 있죠. 그럴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아파트 사고 싶어서 왔대. 손님한테 뭐래요? 우리 더 멋진 데로 옮기자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내 사무소에서 종교하고. 이러면 손님 빼먹는 거잖아요. 사장님은 지금 여행 갔고 단풍 놀이 갔고 그동안 내가 다 빼돌리는 거지. 이렇게 사무소 2군데에 걸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안 적어도 돼요. 이종소속이라고 해요. 이종소속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인 상태에서는 개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되셨죠? 그러니까 소공은 빼고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쓴 문장이에요. 자, 다음. 누가 등록 신청한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관청. 등록 관청은 간단히 하면 이거예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다.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잠깐 칠판 보시면은요. 우리가 시군구 이렇게 얘기할 때 구가 있으면 구를 말해요. 그리고 이 시는 뭐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를 말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특별시는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특별시는 구가 있잖아요. 광역시 들어가 안 들어가요? 광역시도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도지사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되잖아요. 특별자치시장도 들어가긴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냥 시군구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구는 구가 있으면 어디? 구. 구가 없는 시면 시. 예를 들면 평택시는 구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어디로 가? 시청으로 가는 거죠. 가까운 천안시는 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요? 구청에 가는 거예요. 근데 특정한 지명을 묻진 않아요. 예를 들어 수원시 구 있어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있을 것 같아요. 충북 청주시 구가 있어 없어요? 있는데 자신이 떨어지잖아. 자신감이 없잖아 지금. 어떻게 알아 내가? 그 동네 사는 사람 아니면. 모르지 잘. 그렇죠? 전라북도 전주시 구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인데 구가 있으면 어디? 구청으로. 구가 없으면 시로. 읍이나 면 단위는 군청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없지. 주소지는 상관없이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뭐라 한다? 등록관청이라 한다. 동그라미 4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괄호 빼고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자 넘기지 마셔요. 괄호 보려고 그래 이제. 두 번째 줄에 시장이 있죠.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제주도의 행정시 시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에 가고 구가 없으면 시장에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첫 줄에 보면은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라고 적혀 있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얘기잖아요. 잠깐 칠판을 보시면 돼요. 자, 법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예요. 서울시 강남구에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었어요. 법인의 본사를 의미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이름이? 법인의 본사예요. 법인의 본사를 뭐라고 불러요? 주된 사무소 또는 주된 중개사무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강남구에 뭘 하는 거예요? 개설 등록하는 거죠. 개설 등록했으니까 그럼 강남구는 뭐라고 불러요?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를 법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불러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아까 법인은 어떤 사무소 둘 수 있다? 분사무소라는 걸 둘 수 있다고 그랬어. 분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분사무소를 강남구 안에다 두는 걸 허용한다면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떤 큰 기업이 강남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개설 등록을 해. 그 다음에 강남구 안에다가 분사무소를 1000개 깔아. 1000개. 각 골목마다 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지역을 아예 다 독점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는데 어디에는 못 둔다. 강남구에는 못 둔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뭐 제외라고 다음 주에 배우니까 그냥 지금은 가볍게 보세요. 제외한 시군구별로 두는데 시군구별로 하나씩만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평택시예요. 평택시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에도 둘 수 있어 없어요? 어디 수 있어? 어디만 빼면? 강남구만 빼면 뭐 예를 들어 서초구에다가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신 몇 개만? 한 개만. 이런 식으로 능력껏 여러 개를 둘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주된 사무소를 둘 때는 뭘 했어요? 등록을 했잖아요. 근데 분사무소를 둘 때는 아까 어떤 표현을 썼죠? 설치신고. 설치신고라는 걸 해요.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분사무소는 설치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개념을 잡으면 돼요. 등록은 나무 기둥, 그다음에 설치신고는 가지. 이런 개념을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설치신고는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무소는 3개인데 하나의 회사지요. 그럼 이것도 한 군데서 일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사무소는 평택시 서초구에 있지만 설치신고는 어디다 한다? 강남구에 설치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설치신고는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인이 강남구청 가서 그러는 거죠. 우리 평택시 서초구에 분사무소 둡니다. 라고 이렇게 설치신고를 여기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치신고하고 서류를 갖춰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등록증 같은 걸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신고필증이라고 배워요. 신고필증을 받아. 그럼 그 신고필증을 가지고 어디다 걸어야 되겠어요? 이 평택시 서초구 여기다 걸고 중개업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도 그 신고필증 안에는 이제 본사는 어디 있고 분사무소 어디 있고 이게 다 적혀 있는 거죠. 적혀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평택시장, 이 서초구청장은 우리 동네 분사무소 들어오는 걸 현재 알아 몰라요? 모르잖아요. 신고를 강남구에 있으니까.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쪽에 통보해 줘요. 분사무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이 과정을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등록은 몇 번만 해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주된 사무소 둘 때 등록 한 번만 해요. 그래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만 뭐라고 부른다? 등록한창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평택시와 서초구는 이 법인의 등록한창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바로 밑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자, 뒤로 갑니다. 자, 등록 기준이라고 찾았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자, 필기 좀 할게요. 등록 기준과 같은 말은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이라고도 하고 등록 요건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쓰세요. 가로 열고 뜻을 쓰세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 이렇게 적으세요.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데 이들이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뭐 미리 갖춰야 할 요건을 지금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줄 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밑줄 쳐보세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첫 시간에 이런 거 있었나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라고 있었나요? 있었죠? 농지, 매매,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역 농협은 지금부터 배우는 이런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역 농협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그러 1번 제목이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싶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실무교육을 받아와라.
이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오세요 이거예요. 재작년에 이런 지문이 떴어요. 맞춰보실래요?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다시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오, 등록 기준 배우고 있잖아 우리가.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죠. 자, 다른 교육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뭘 갖춰오래요?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해 와야 돼요. 한마디로 미리 저질러서 와야 돼요. 나중에 개설 등록하고 사무소를 갖추는 게 아니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미리 갖춰서 와야 돼. 그러면 어디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해야 개설 등록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기억번 갑니다. 원칙. 괄호 빼고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실판에 적을 텐데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공법 시간에 건축법이라는 법을 배운다고 하죠. 앞으로 배울 거라고 그러죠. 이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건축 허가를 받아요. 시청 가서 건축 허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축물을 지을게요. 허가를 받아. 그런 다음에 준비가 다 되면 가서 이제 착공 신고를 해요. 건축물을 지을게요.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시공,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제 다 지으면 제대로 건물을 지었는 검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이란 걸 받아요. 사용 승인을 당연히 시군구에서 받는 거예요. 자, 건축물을 이렇게 다 지었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감리를 받고 이제 다 지었으면 시군구 가서 사용 승인을 받아요. 이때부터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세도 낼 수도 있고 직접 건축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군구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을 위해서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이런 절차로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방금 읽었던 문장을 보면은 어디까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다 거쳐서 만들어진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허가 건물에 확보하면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절차를 다 거쳐서 만들어진 건물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 볼게요. 니은.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도 개설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칠판에 적은 단어가 뭐예요? 사용승인이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공법에 여러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법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달라서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냥. 공법에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서는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써요. 공법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준공인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건축법은 사용승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써요.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똑같은 말인데 지금은 뭐 말면 돼? 그냥 사용승인 말면 돼. 뭘 받은 건물이라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면 아직 뭐가 없어도 건축물 대장이 아직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대장까지 만들어져야 돼라는 건 원칙이라는 얘기지. 원칙.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없더라도 뭘 받았다면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은 예외적으로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법을 나중에 만들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대요. 어떤 지역이 새롭게 개발됩니다. 새롭게 개발되면은 이 지역에 건축물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각각의 건축물은 지어지는 속도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건축물은 다 만들어져서 사용 승인 받아서 쓰기도 할 거예요. 어떤 건축물은 한참 지금 짓기도 할 거고. 근데 그 보통의 경우는 이 지역의 건축물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지면 한꺼번에 건축물 대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남들은 사용 승인 받아서 다 쓸 수 있는데, 다 쓰고 있는데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만 있다면 아직 사용 승인 받았는데 건축물 대장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법을 개정해서 원칙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뭘 받았다면 사용 승인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따로 만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자, 원칙은 건축물 대장 있는 건물이어야 된다. 예외적으로 뭘 받았다면 사용 승인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 아직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도 등록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디귿번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라. 그 중에 우리 꿈이 뭐예요? 꿈. 우리 꿈은 소유죠, 소유. 10층짜리 건물 지어서 1층에도 중개하는 게 우리 가장 작은 꿈이잖아요. 소유가 꿈인 거고. 그다음 사용대차라는 건 뭐냐면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라고 해요. 그러면 소유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사용대차 마음에 들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건요? 전세죠. 제일 싫은 건 임대차죠. 자, 이런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라 이거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자, 이런 곳에 중개사무소를 두면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만 갖추면 돼. 첫 번째 무슨 교육을 받아오시오? 실무교육을 받아오시오. 두 번째는 뭘 확보하시오?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된다. 원칙은 건축물 대장,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면 건축물 없어도 등록할 수 있더라.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됐고. 자, 법인. 자, 법인이 개설 등록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 자, 법인이 갖출 요건은 첫 번째는 아까 배운 거예요. 어떤 회사? 상법에 규정된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만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괄호 열고 사유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돼 있는데 사유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해요. 그럼 사유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내 옆 사무소에서 사무소 차려놓고 법비 공짜 이러면 나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안 돼요. 사유적 협동조합은 제외한 협동조합을 만들면 되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일 것?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이건 아까 배운 거고 동그라미 2번. 법의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용이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5번 밑에 써 있어요. 5번 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의 14조 동그라미 1 어떻게 출발해요? 법인이라고 출발하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찾았죠. 중개업과 다음에 쭉 열거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재 법에 겸업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이 업무만 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 할 수 있고 밑에 5가지 더 있죠 지금. 밑에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5가지 다음 주에 자세히 배워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4번에 보면은 분양대행 이런 것도 있죠. 분양대행 이런 건 업무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 2항에 보면은 경매나 공매나 이런 업무도 있죠. 찾았어요? 경매나 공매 이런 업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과 5개 업무와 그다음에 경매, 공매 관련 업무 이거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잠깐 이건 들어보셔야 돼요 그냥. 그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법인 설립 등기할 때는 이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그 사업 목적을 적어야 되거든요. 이제 설립 목적이라고 그래요. 설립 목적. 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하느냐 이거야. 이럴 때 이 우리 법에 있는 7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적어야 돼요. 만약에 7가지 외에 사업이 그 법인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시청에서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14조에 정해진 7가지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만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14조의 업무는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면 알는 거죠. 아까 제가 분양대행 예를 들었죠. 분양대행. 거기 보면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적혀 있죠. 찾았어요? 그럼 제가 문제를 해볼게요. 중개업과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5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택지 분양 대행은 없죠, 지금. 택지 분양 대행은 겸업할 수 없어요. 문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중개업과 택지 분양 대행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은 7가지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구나.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요. 법인은 겸업이 제한되는구나. 근데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겸업 제한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상가 3개 얻어가지고 편의점, 치킨집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겸업 제한을 받는다. 이게 오늘 처음 배운 거고 3번, 4번 아까 다 배운 거예요. 대표자는 누구여야 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대표자를 포함 제외.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여야 한다고. 거기 포함 이러면 안 돼요. 제외라고 나와야 돼. 제외.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여야 한다. 4번. 아까 배운 건데 대표자, 임원, 사원의 전원 다 분사모소를 둔다면 책임자도 함께 다 무슨 교육을 받아와라? 실무교육 받아와라. 아까 전원 다 받으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라고 그랬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 개설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을 공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 실바 보시면요. 현재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누구랑 누구만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공은 뭐한다? 소공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은 어딜 말해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그리고 법인의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여기 가서 등록하는 거다 이거지. 자, 그리고 등록을 신청할 때 뭘 갖춰와라? 등록 기준을 미리 갖춰라. 자, 등록 기준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등록 요건이라고 한다. 등록 요건의 뜻은 뭐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한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2가지만 갖추면 된다. 첫 번째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아오세요. 두 번째로 뭘 갖추세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일 것.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 이것만 갖추면 되고요. 법인이 갖출 요건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두 번째는 법의 몇 조에 있는 14조에 정해진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겸업 제한을 받는다 이거야. 겸업의 제한을 받는다. 그다음 3번 대표자는 누구여야 되고 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여야 되죠. 예를 들어 내기도 해요. 대표자 빼고 2명이면 1명. 대표자 빼고 3명이면 1명. 넷이면 빼고 넷. 2. 되게 어려운 수학이에요. 빼고 5. 2. 빼고 6. 2. 3분의 1. 몸무게는 안 따져요. 3분의 1. 2. 빼고 7이면 시험 7도 나왔어요. 7. 셋. 8도. 셋. 9은. 셋이니까. 그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10 이상은 아마 안 될걸요. 195 이런 거 되면 힘들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3분의 1 중개사. 그 다음에 전원 다 무슨 교육? 전원 다 실무 교육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런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볼까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매매현, 임대차를 중개하려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X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자, 이 요건을 갖추었으면 이제 우리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여기부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너무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개설 등록 신청해서 뭐 받을 때까지
등록증 받을 때까지 과정이 쭉 이어집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는요. 첫 시간에 좀 복습하는 시간이 많이 들렸어요.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6가지 용어를 공부해봤고, 복습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자격시험 절차,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 받았고,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와서는 우리 교육 4가지 교육 배웠습니다. 실무교육과 직무교육과 연수교육과 예방교육.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절차, 누가 등록 신청하느냐, 어디에 등록을 신청하느냐.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전 미리 갖출 등록 기준, 이걸 공부한 것이고, 다음 주에 37페이지부터 오늘 했던 내용을 간략히 복습하고 37페이지부터 등록 신청해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과정을 쭉 공부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결격 사유, 그리고 4장에 건너가서 42쪽에 겸업의 종류, 아까 14조 업무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겸업의 종류, 오른쪽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고용항의 종료신고, 그들에 대한 개공의 책임, 그다음 44페이지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이걸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걸 쭉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